여러분들은 강철의 연금술사라는 애니메이션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신의 어머니를 부활시키고자 연금술을 사용했다가 형제가 신체의 일부를 잃게 된다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버워치에선 사라져버린 아버지를 찾기 위해 타임머신을 만들다 같은 시간에 서로를 마주할 수 없게 된 자매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줄까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오버워치 영웅 컨셉 아트를 시리즈로 제작하기 위해서 저작권자인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앤드류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습니다. 야행성이라는 팀에서 활동하는 이 영웅들은 총 5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게임에 녹아들었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이번 편은 페네로페와 모이라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페네로페와 모이라 자매의 아버지인 이자도르는 시간 분야의 연구원이었습니다.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여 과거를 돌이켜볼 수 있는 포탈을 만들어내는데 몰두하였죠. 그런데 이런 신기술을 군대와 기업이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기술과 연구자료, 포탈은 파괴되고 불타올랐으며 사라져버렸죠. 물론 그녀들의 아버지조차도요. 나라에서의 조치는 허술하고 좌절감만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모이라는 아버지가 만들었던 그 포탈을 다시 만들어내보려고 합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 아버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말이죠. 물론 그녀들 역시도 총명했기에 포탈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못했죠. 포탈 내에서 붕괴가 일어나고 페넬로페만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올 수 있었고, 모이라는 과거와 현실 사이에 시간 공간에 빠지게 되었죠. 하지만 이내 페넬로페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포탈을 탔을 때 그녀들은 시간 공간으로부터 얽혀있게 되어 슈트를 사용하여 서로의 시간 공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즉, 시간 공간에 빠진 모이라를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하는 대신 페넬로페가 시간 공간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5년이 흘렀고 그녀들은 아버지가 만든 포탈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거란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제 그녀들은 암시장에 거래되고 있다는 자신의 아버지가 만든 포탈 노스테지어의 설계도를 찾아 나서기 위해 야행성이라는 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간 공간에서 얻은 능력을 가진 자매를 쌍둥이 자리라고 부르죠. 자, 이제 이 영웅들이 오버워치 게임엔 어떻게 당기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쌍둥이 자리는 탱커 영웅이며 스킬로 현실 공간에서 싸우고 있는 자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페네로페에서 모이라로, 모이라에서 페네로페로 말이죠. 즉, 한 명의 플레이어가 두 명의 영웅을 다루는 재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선 튼튼함 그 자체를 담아낸 페네로페의 스킬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무기는 라체시스의 톱니바퀴로 적에게 원거리로 던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무기가 적중할 때마다 자리아의 에너지처럼 페네로페의 최대 체력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죠. 그녀는 패시브로 확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군 영웅이 죽을 때마다 적에게 입는 데미지가 10%씩 감소합니다. 즉, 자신만 살아있을 경우엔 데미지가 50%나 감소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만큼 아군 영웅들의 도움 또한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템퍼럴 링크는 일시적으로 자신이 있는 데미지의 20%를 적에게도 전달시키는 능력입니다. 겐지의 튕겨내기 스킬과 흡사하죠. 궁극기는 면죄, 윈스턴은 원시의 분노를 사용하면 최대 체력이 1000이 되는 효과를 가지지만 페네로페는 궁극기를 사용하면 적들의 어떠한 공격도 페네로페의 최대 체력의 5%로 제한시키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무슨 공격을 받아도 최대 체력의 5%밖에 들어가지 않으니 페네로페를 쓰러뜨리기 위해선 20번의 공격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번엔 어그로와 교란 역할을 맡은 모이라입니다. 모이라의 무기는 아트로포스의 가위입니다. 이 무기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무기와 적 영웅의 발사체가 부딪힐 경우 서로 무효화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겐지의 표창과 아트로포스의 가위가 부딪히면 서로의 발사체가 상대방 영웅들에게까지 날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적의 공격을 막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모이라 역시 데미지를 주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 그녀는 지옥이라는 패시브로 인해 모이라의 체력이 적어질 때마다 이동 속도와 공격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클레임이라는 스킬로 적 하나에게 대시해 적의 스크린을 어둡게 만들어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저번 시리즈에 등장했던 자이키의 스킬과 흡사한 능력이죠. 또한 원한이라는 스킬은 적 영웅들이 오로지 자신만 볼 수 있게 하는 스킬입니다. 자신에게만 어그로를 끌 수 있게 되는 어마무시한 스킬이지만 대신 모이라가 적을 공격할 때마다 이 스킬의 쿨타임이 증가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따르게 되는 스킬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궁극기는 격변, 무덤에서 다시 일어난다고만 적혀있는 이 궁극기는 모이라가 죽고 리스폰 되기 전에 궁극기를 사용하면 그 자리에서 부활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서로의 손을 잡아줄 수 없는 페네로페와 모이라의 영웅 컨셉 아트는 어떠셨나요? 우선 두 영웅을 한 번에 플레이한다는 매력이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직 오버워치가 해체된 후 등장한 야행성이란 팀의 첫 번째 영웅밖에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입자 물리학을 전공하여 그와 관련된 스킬들을 가진 스몰더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며 다음 콘텐츠로 찾아뵙죠. 그럼 포탈 내에서 붕괴가 일어나고 페넬로페 은매 영상이 업로드가 안 되고 있는데, 아 이거 뭐 중간고사다, 뭐 게임 개발에 바쁘다, 뭐 이런 말 주저리 할 것 같은데, 오 맞습니다. 그럼 이만.